안녕하십니까. 휴산인력개발원 편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관리 조직의 직업역량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든 조직에서 업무 성과 관리를 하든 조직 기능과 직무 수행 요건, 업무 역량 관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성과 지향적인 역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매관리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특성, 결국 이제 구매관리는 말 그대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수급하는 거다, 조달하는 거다, 구매하는 거다. 그런데 물품 중에서 사무 비품에 관련됐던 내용들은 어느 부분, 그런 총무에서 합니다. 여기는 어떤 기계장치, 원부자재, 또 이제 상품은 뭡니까? 상품, 기업의 제공품 또는 이제 우리가 OEM 생산할 때 다른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기업으로 입고를 받아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이 부분이 이제 상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비품이 있는데 이 사무비품은 일부 이제 우리가 사무용 어떤 품목들은 그러하고 나머지 이제 안에 어떤 구매 단위가 큰 그런 어떤 품목들은 이제 구매과에서 이제 구매를 한다. 뭐 팩스라든지 뭐 볼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에 필요한 그런 어떤 소모품 어떤 유형은 총무에서, 사무비품, 컴퓨터 어떤 시스템, 정보 어떤 네트워크, 뭐 장비 어떤 비용이 물론 이제 대수도 많겠습니다만도 뭐 몇천만 원이다, 몇백만 원이다, 소위 말해서 자산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유형의 비품들은 구매관리에서 실행하게 된다. 그러면 구매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 정보를 알아야 되죠. 또 어떤 가격 어떤 동향, 물가 동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똑같은 품목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시장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정보, 물가 동향, 경제 어떤 패러다임, 경제 패러다임에서 물가 증감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은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핵심 역할. 어쨌든 필요한 품목을 기계가 되든 원무자재가 되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모품이 되든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만큼 적은 비용으로 구입을 해야 구매에서 실행되는 것은 대부분 다 제품, 직간접 원가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기계, 설비, 장비다. 그 장비를 사용하는 어떤 제품은 그 장비의 감가상각 비용이 또 그 장비를 보존, 유지, 관리하는 그 비용도 제조 간접비로 소용되고 감가상각비도 제조 원가에 포함을 되고 고정비로 포함이 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절한 제품을 가장 필요한 시점에 구매해서 비용을 최소화, 그 다음에 지원 역할을 최대화시키는 어떤 역할들이 구매관리다. 그 다음에 적정량의 어떤 재고 부분도 보존관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재고량은 구매됐던 제품의 재고관리는 재고관리과에서 또는 구매과에서 하더라도 이제 큰 조직에서는 조직원이 한 3,000명 이상 되면 재고관리과, 구매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 조직은 구매에서 일부 이제 담당자가 구매 담당자, 재고관리 담당자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형태도 있고, 그건 이제 조직 크기에 따라서 팀의 어떤 운영 형태는 편제는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측정, 왜 설비가 덜커덩 고장났다 이거죠. 뭐다가 고장인데 뭐다가 자재 창구에 없다. 창구에서만 긴급 부출을 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정상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덜커덩 고장나고 재고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러 또 이동을 하고 그러면 계속 이제 설비는 정체되어 있죠. 설비만 정체되는 게 아니라 그 생산 라인 다운되고 그럼 생산성 엄청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납기 문제 발생되고 거기에 작업하는 작업 인력들도 대부분 다 이제 대기 상태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적정량의 어떤 재고 관리. 왜? 좀 전에 적정 시점에 최적의 제품을 조달해서 제공해주면 된다 그러는데 재고라는 말. 그러면 시점은 이 재고는 그 이전에 필요한 시점 이전에 구매해서 그럼 구매하게 되면 아직 사용도 안 하는데 결제는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원가가 절감시키는 요인이 되더라도 긴급사항에 작업 대기 시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생산성을, 설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부담이 적은 어떤 설비 기자재들은 재고를 보유한다. 그런 데 관리도 한다. 그건 성과관리. 설비든 원부자재든 최상의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최소한 비용으로 생산해서 최고의 어떤 품질이 생산되도록 하는 어떤 지원 역할. 그러니까 원부자재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생산 효율, 설비 여유, 대기 이런 부분은 이제 특정 어떤 부분의 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또 너무 과잉 대비를 해버리면 재고 자산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자금 운전 회전율이 떨어지는 어떤 이런 또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이라는, 최적이라는 이 부분이 구매에서는 수식어 같이 결부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 관리, 동향 관리도 해서 적정 시점에 가장 필요한 양만큼 조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이제 구매 확보량적인 어떤 측면도 있고, 원부자재가 풍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구매할 때 굉장히 물량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적은 가격에, 풍기다 그러면 가격이 인플레이 되니까. 이제 적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이런 관리도 상당히 이제 중요시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능력, 정보에 대한, 그 다음에 구매 정책, 재고를 얼마만큼 확보할 건지. 설비는 아니더라도, 설비는 재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설비에 대한 어떤 시공구라든지, 정비 품목이라든지, 이제 원부자재, 이런 때. 말씀드렸던 대로 원부자재는 품기다, 구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원래 총 어떤 계획량의 사전에 물량을 확보해 두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주문은 받았는데 생산 공정은 진행되고 있는데 원부자재 없어서 생산을 중단시켜야 되는,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또 수주량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구매 역할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다. 그다음에 이제 설비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은 이제 최적화되는 설비의 어떤 특성이나 성능이나 구역은 대부분 다 생산 기술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 형태를 이제 대행해주는 어떤 역할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있어야 이제 협의 조정이 잘 되죠. 그럼 이제 조달 정보, 물가 동향, 산업 동향, 또는 확보 예측량 이런 부분, 구매 계획, 어느 시점에 언제 얼마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예비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때 역할을 하는데 이런 능력, 지식이 필요하다. 그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보시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 강좌가 다시 3회차로 나눠서 회차당 20분씩 총괄적으로 구매관리 조직에 대해서 60분. 교육 프로그램에 이렇게 개발해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면 구매 조직 관리 한 강좌에 20한 7, 8회차로 3번째까지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유료가 되고, 다시 이제 이 강좌가 60분, 자, 세 분야로 나눠서, 세 강좌로 나눠서 60분, 한 강좌 그러면 20분 되겠죠. 그때는 아마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게 되고, 여기는 이제 포괄적으로 구매관리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큰 어떤 역할의 과제는 뭐고, 그런 과제를 실행하는데 어떤 능력이 기본적인 업무 방법론이 필요한가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부 내용은 자, 세분화된 강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성 관리, 이제 조달 원가 관리. 원가 관리, 이거는 조달 원가를 최소화시켜야, 구매 원가를 낮춰야, 구매 원가가 결국 이제 원부자재 원가 내용으로 제품 생산 원가. 그럼 이제
이 조달 원가 낮춘다고 제품 품위를 떨어뜨려버리면 조달 원가는 낮은데 불량률이 증가되고 생산 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원가가 더 증가되는, 그래서 똑같은 품에서 조달 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정보 관리 잘해야 되겠죠. 시장 동향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한 능력은 이러하다. 적성, 정보 수용력, 그 다음에 어떤 가치 평가력, 기계 장치 구조에 대한 이해력, 또 원부자재 패러다임 동향에 대한, 물론 이제 산업성장, 정보, 그 원부자재 생산 어떤 업종의 또 동향, 성장 잠재력,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한 분석, 평가, 탐색, 능력들을 갖추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적인 어떤 관점에서 구매 또 품목에 대해서 다 이해가 돼야 되고, 재고 관리, 측정 품목의 설비 어떤 트러블 어떤 주기라든지, 우리 또 이제 활동 어떤 능력에서 평소에 운동을 잘하는 분들은 한 10km 달리도 거뜬합니다. 속도는 최종 도착하는 출발 시점에서 도착하는 시간적 타임은 그러 하더라도 그 이상 특별히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달리지 않다가 10km 정도 달리면 또 시간도 많이 지체될 분들은 달린 이후에 달리는 과정에서 어떤 통증이나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서 응급조치를 받고, 심장마비는 아니더라도 응급조치를 받고 말고, 갱년이 일어난다, 근육이 굳었다, 이런 어떤 비상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설령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는 그 다음날 근육의 어떤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갖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또 재고 관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사전에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원부자재 소유 어떤 패턴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만 적정 재고 보유량이 장기 방치가 되지 않고 일정한 어떤 주기별로 생산 공정에 또는 연관된 설비에 활용되는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한 역량 관리는 실무자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물가 동향에 대한, 그 다음에 자금 운영에 대한, 왜? 구매하면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량 단가가 낮은 수준의 관계없더라도 설비나 장비나 매덕, 그 다음에 투자 규모가 이제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어떤 이런 사업 모델에서는 구매 어떤 시점, 가격, 설비 어떤 종류나 또 사후 어떤 서비스 어떤 요건,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더라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들, 또 정보 관리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분류에 대한 물가 동향에 대한 산업 환경에 대한 경쟁 기업의 어떤 특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떤 생산 운영 어떤 기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조금 이제 전략적이고 목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수준. 그 다음에 리더자는 이런 어떤 구매 역할들이 생산적인 부분, 이제 생산성이죠. 또 원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금 회전율에 대한 어떤 역할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효산 인력 개발에서 지원하고 있고, HSOJT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직 분야별로 직무 역량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학습을 요구할 때는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